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57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LB가 오늘 보시면은 0.38% 52,300원 정도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장이 마감은 안 됐는데 보시면 양봉을 그래도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 저가가 3%까지 빠지다가 다시 좀 끌어올리면서 양봉 캔들로 바꿔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HAB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 조정의 어떤 형태를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한 5월 초 정도까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차트적인 어떤 흐름, 파동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세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 때 이런 고점이 무너지는 이런 파동 자리를 만들어줬고 계속 이런 저항 자리 맞으면서 내려가는 건데 여기 한번 뚫어줬지만 다시 한번 뚫었다가 내려왔죠. 다시 이탈 자리가 나왔고 다시 이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다시 뚫어주는 지점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뚫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추세로는 재료적으로도 이 상승을 더해줄 수 있는 내용이 현재 없고 시기적으로도 당장 항서제약에서 보완한 내용이 FDA한테 넘어가서 FDA에서 보완한 내용이 이상이 없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기에도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좀 걸린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 5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좀 걸리면서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내용이 나오겠죠. 항서제약에서는 일단은 PA를 수령을 했습니다. 자, 이 PA를 누가 보낸 거예요? FDA에서 보낸 거예요. 그죠? 어디로? 항서 측으로. 자, 그러면은 이 FDA에서 어떤 내용으로 보냈습니까? 그 내용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그죠?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내용도 아니다. 되게 기본적이고 간단한 내용일 것 같은데 근데 항서제약에서 이거를 계속 왜 해결을 못했을까 이런 의문점은 있어요. 근데 이 FDA에서 보내왔던 내용을 항서제약이 전부 다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고 항서제약에서는 큰 문제 아니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인지 그냥 밝히면 되는데 이거는 기업의 어떤 그런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서제약에서. 그죠? 자,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일단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일단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이 말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항서제약의 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죠. 진양군 회장이 찾아갔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 이제는 항서제약에서 뭐가 나와요? PA를 어쨌든 간에 수령했기 때문에 항서제약 측에서 이제 반대로 보완 서류를 FDA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FDA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정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좀 우리가 듣기 좀 힘든 안 좋은 소식도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희망적인 내용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딱딱도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영상 올리고 있고 주가가 이렇게 힘없이 흘러가는데도 영상을 매일 촬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정말 이 내용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좀 더 좋은 내용이 뭐가 있을까?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새로운 정보들이 뭐가 있을까? 계속 찾아보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주가가 올라가면 신나게 더 방송할 수 있을 거예요.
날라다녀요. 춤추면서 방송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가족방에서도 우리 가족분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죠? HLB 관련해서는 매일같이 이렇게 장문으로 제가 브리핑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 그죠? 분석하는 내용들, 새로운 정보들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하트 눌러주시고 따봉으로 화답해주고 계시죠? 너무나 감사드리고 HLB의 제 생각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또 분석해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텔레그램 가족방에 들어오시면은 HLB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브리핑들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오시는 거 권장드리겠고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한 1,400명가량 입장 요청까지 한 1,359명 정도 입장해서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는 우리 가족분들 HLB 관련해서 실시간적인 맥점들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 스페셜 추천주에 대한 부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HLB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요새 목이 좋지 않아서 좀 갈라지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HLB뿐만 아니라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번에 준비한 종목이 또 있는데 제가 이전에 드렸던 종목도 어떻게 됐어요? 다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작년에 운영했었던 시즌1 가족방이 있거든요. 지금은 시즌2로 제가 통합해서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1에서 작년에 운영했을 때 이 방으로 다 옮겼죠. 자, 이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뭐가 있어요? 조선주가 있었죠. 그죠? 조선주 제가 7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7월 달 기적의 종목 4탄 국내 조선주 탑5 조선주에 대한 추천 영상. 그죠? 자, 이거는 원래 VIP 종목으로 나갔었던 종목이 조선주입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왜 VIP 종목으로 나왔냐? 여기다가 기적의 종목 4탄을 검색해 보시면은 2024년 7월 28일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개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부 공개되어 있죠. 일부 공개는 뭐예요? VIP들에게만 공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누르시면은 자, 이때 당시 영상에 날짜가 언제예요? 2024년 7월 28일입니다. 그렇죠? 이때 제가 조선주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어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 보이시죠? 하나오션을 제가 3950원에 추천드렸어요. 3950원.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오션이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하나오션 제가 추천드렸던 시기가 언제라고요? 3950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3950원. 이 자리 7월달 이때요. 7월 28일. 이때 추천드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9월달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합니다. 어디서? 텔레그램 방에서. 9월달 2024년 9월 24일 그죠? 이때 조선주 테마 관련주 또 언급을 해드렸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을 언급해드렸어요. 9월달에 9월달 언제입니까? 이때요. 추천드리고 실제로 급등 나왔죠. 미리미리 급등이 나오기 전부터 바닥자리에서 잡아내는 게 딱딱도사의 방식이다. 삼성중공업 마찬가지예요. 9월달 추천드리고 급등 나왔죠. 제가 조선주를 묶어서 추천드린 거예요. 조선주 좋다 해가지고 9월달 그죠? 현대중공업 9월달 급등 나왔죠. 그죠? 한국조선해양 9월달 급등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드렸어요. 우리 가족분들 이번에도 또 준비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HAB를 분석을 받으시면서 또 제가 준비한 VIP 기적의 종목을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기적의 종목 5탄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5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들은 어디서 그냥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딱딱도사 텔레그램 방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 번호로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 자 문자만 남기는 게 아니라 제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HLB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댓글이 달려 있을 거예요. 이 댓글에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조인 채널 버튼을 누르세요. 파란색 버튼. 자, 누르시면은 저한테 입장 요청이 보시면은 시즌2 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면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들어오면은 제가 문자가 들어왔는지를 먼저 확인할 거예요. 제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방 입장 요청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이게 확인이 끝나면은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한 분 한 분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제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HLB를 본격적으로 분석할 건데 자,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HLB. 자, 옵디보 여보이가 유럽에서 간세 포함 간암 1차 치료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 3월 달에 나온 내용이었죠. 그죠? 절제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 포함 성인 환자 대상으로 1차 치료제가 승인이 났고 일단은 옵디보 여보이가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유럽 EMA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준은 턱걸이 기준이었는데 HLB보다는 더 빠르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리고 옵디보 여보이가 지금 FDA에서도 간암 1차 치료제로 간세 포함 치료제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장암이 승인이 먼저 났습니다. 이것도 HLB 입장에서는 약간의 악재예요. 자, 왜냐면 예상보다 2달 앞서서 승인이 됐거든요. 그렇죠? 조기 승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FDA 입장에서 조기 승인해줬다는 거는 옵디보 여보이를 인정해준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그러면 간암 1차도 4월 달에 승인이 나거든요. 4월 말 정도. 이거 승인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냐? 옵디보 여보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승인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 그래서 HLB 입장에서 조금의 악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옵디보 여보이랑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이랑 이런 과학적 데이터 값으로 둘이 대결을 한다면은 둘 다 승인이 났다는 조건 하에 누가 더 성능이 좋고 효능이 좋냐?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이 좀 더 좋아요. 잠시만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효능이 더 좋다라는 건 뭘까요? 옵디보 여보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22.7개월 정도 23.2개월까지 올랐을걸요. 23.2개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8개월. 아, 옵디보 여보이가 23.7개월이네요. 제가 잠시 까먹고 있었네요. 오래돼가지고. 1주차예요. 1주차. 얼마 차이 안 나죠. 이게 뭐예요? MOS 값. 생존기간이에요. 근데 옵디보 여보이는 대조군 대비해서 2.8개월 차이밖에 안 나고요.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은 대조군 대비 약 5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험을 같은 환경에서 했을 때 대조군 대비해서 더 좋은 생존 기간을 보여줬다는 거죠. 옵디보 여보이는 대조군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성능을 크게 보여주진 못했다. 격차를 크게 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조군은 똑같았습니다. 소라페닙, 렘바티닙, 그렇죠? 똑같았어요. 대조군은 똑같았지만 임상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옵디보 여보이의 23.7개월과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의 23.8개월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조군 대비 실험이 달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부작용, 그죠? 사망 위험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 옵디보 여보이는 21% 정도를 줄였습니다.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은 36에서 39%를 줄였어요. 2배 차이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사망 위험률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예요. 부작용 수치예요. 부작용을 얼마나 줄였냐. 임상 과정에서. 그죠?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이 훨씬 더 많이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효능으로 봤을 때는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이 월등해요. 근데 왜 승인이 안 나냐?
일단은 FDA 지적사항이 가장 큰 지적사항은 유관검사 미비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유관검사 미비는 대체적으로 주사제의 품질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투약 방식에 투약할 수 있는 어떤 주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약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멸균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육안으로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만 봐도 품질 관리 FDA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거는 주사제 생산 품질 관리 쪽에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문가들의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거를 항서제약이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죠? 항서제약이 지적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답답해요. 그죠? 주주들이 지금 속이 타고 열불이 나고 있는데 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지 굉장히 답답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평가했을 때는 유관검사 미비라는 어떤 지적사항은 주사제 생산이랑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다. 근데 이 주사제 생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항서제약이 진짜 맘만 먹으면 고칠 수 있어요. 그죠? 이 품질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허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서제약 자체가. 근데 이거를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두 번이나 실수하는 거는 이거는 실력이라 보고 있습니다. 항서제약이 그만큼 실력이 없는 기업일 수도 있다. 그죠? HAB가 잘못 걸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HAB가 왜 항서제약이나 이걸 같이 해가지고 지금 HAB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일부 안티들이 지금 HAB 자체도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학적 임상 데이터는 다 통과됐다니까요. 리보세라닙의 문제는 없다고요. 리보세라닙의 과학적 데이터 값은 다 통과가 됐어요. 항서제약의 지금 품질 쪽에 계속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이나 실수했으면 이게 실력일 수 있거든요. 그게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면 항서제약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구나. 근데 항서제약도 그 약품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파클리탁셀 기억나네요. 파클리탁셀. 제가 기억력이 생각보다 좋네요. 나이가 좀 이제 4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뇌가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는. 파클리탁셀을 제가 이거 작년 7월 달 8월 달에 말씀드렸던 약이거든요. 항서제약이 작년 5월 달인가 작년 7월 달인가 파클리탁셀의 승인을 받았어요. 어디서? FDA에서. 그러면 얘네 분명히 이 품질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캄렐리주맙에 대해서는 왜 자꾸 이거 두 번이나 실수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진양곤 회장이 열받아가지고 항서제약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파요왕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PAR 수령했다. 항서제약한테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유관검사 미비라는 주제로 문제점이 있었고 그 자세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지적사항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기존에 있었던 지적받은 사항이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존에 지적받은 사항을 왜 자꾸 조치를 못하는 거야? 그죠? 이거 답답하네 진짜. 그래서 품질 보증을 위한 유관검사 절차의 미비가 보완할 사항이다. 그래서 주사제 멸균, 공정살균 과정의 문제는 아니다. 일단은 품질 보완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멸균, 살균의 어떤 공정 과정이 아니라 주사제 자체의 어떤 품질 과정을 조금 보완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사제 자체에. 이해가 되죠? 육안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멸균, 살균의 문제면은 메이저한 이슈거든요. 그죠? 메이저한 이슈거든요. 이거 5입니다. 5. 그죠? 메이저한 이슈가 나오면 안 돼요. 주사제라는 거는 이 주사 안에 들어간 성분이거든요. 약품이거든요. 이 약품의 어떤 멸균 살균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FDA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승인이 안 나겠죠. 근데 항서제약에서는 멸균 살균 문제는 아니다 하면서 FDA의 PA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항서제약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진짜 멸균 살균 문제가 아닌데 간단한 문제인데 얘네가 해결을 안 하고 있다든지 못 하고 있다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의구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항소제약에서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죠? 계속 논란을 일축시키고만 하지 금방 조치한다. 빨리 조치할 거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벌써 2번이나 실수했기 때문에 그죠? 항서제약이 유관검사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거라는 가능성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유관검사, FDA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유관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 공정 과정을 못 갖추고 있다. 이런 인프라를 못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항서제약의 지금 부사장이 누구냐면 부사장 누구예요? 슈지행 슈 박사예요. 그렇죠? 슈지행 슈 박사. 얘가 누구예요? FDA CMC 수석 심사관 출신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왜 이거를 아직까지도 조치를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부사장으로 영입을 왜 한 거야? 이럴 거면 수석 심사관을 영입했는데 CMC 관련 대한민국이 아니라 글로벌 최고 권위자를 데려왔는데 그죠? 이 CMC에서 계속 문제가 걸린다는 거는 이 사람 명예에도 문제가 있는 명예. 그죠? 이번에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 3차 때는. 일단 그래서 3차는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조치해서 그죠? 문제점이 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유관검사 미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서제약에서 반드시 이거를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항소제약에서 벌써 유관검사 미비로 2번이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에서 실수를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안 서류에서 완벽하게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겠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보안 서류가 일단 잘 돼야 되고 FDA의 답변을 우리가 보고 또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리스크 관리 위해서 75,000원 선이 왔을 때 우리가 100%의 물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설명드리면 75,000원. 자, 우리가 100%의 만약에 물량이 있어요. 그죠? 100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50이 됐든 60이 됐든 75,000원 오면 팔라는 거예요. 매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대표님 75,000원 가려면 3차 재신청 해야 된다며요. 그러면 재신청이 들어갔는데 왜 매도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투자에서 뭐가 옳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어요. 투자에서 이게 무조건 옳다 정의 내리는 건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투자는 내 판단과 그리고 내 경험과 내 분석과 그죠? 내 패턴을 접목시켜서 결론을 내리는 게 투자예요. 그죠? 근데 그 결론에는 무조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HLB가 승인이 안 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HLB의 재료가 크죠? 자, 이제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리스크람은 항서제약에서 세 번째 실패가 될 확률이에요. 자, HLB는 믿는다고요. 리보세란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품질 관리에 또 문제가 발생 안 될 거라는 100% 보장을 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보장을 못하는 순간 뭐가 돼요?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 이 리스크는 우리한테 큰 리스크예요.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주식을 지금 들고 있으면 보유. 여기서 50에서 60만 매도해도 나머지 4, 50 들고 한다면은 리스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내 손실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 50에서 60 매도를 언제 하냐? 지금 하면 안 되죠. 75,000원 정도 터치했을 때 매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평균 단가가 75,000원보다 높다. 만약 8만 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평균 단가를 낮춰야죠. 75,000원 밑으로 떨궈야죠. 그 떨굴 수 있는 방법을 딱딱도사가 영상과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떨구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초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8만 원이든 9만 원이든 이런 자리 물려 있으면 매수 평균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75,000원 근처에서 50이든 60이든 비중을 덜어내라는 거예요. 50에서 60% 정도. 자, 덜어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조정이 또 올 겁니다. 75,000원 정도 선 터치하고 조정이 올 거예요. 그리고 75,000원이 가는 조건은 뭐예요? 3차 재신청. 그죠? 보완 서류 긍정적.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터치하고 조정이 올 건데 조정은 언제까지 와요? 승인 때까지 옵니다. CMC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승인 때까지. 이 조정이 올 거예요. 박스권 조정. 힘든 조정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처럼 하락이냐 상승이냐 결정이 나겠죠. 이거는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항저지액의 리스크가 또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75,000 터치 시 비중을 줄이는 전략 쓰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을 언제 또 늘리냐? 자, 이 결과값이 나왔을 때요. 자, 대표님 결과 알고 나서 매수하면은 재료 소멸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의 리보세라닙 재료는 블록버스터급 재료예요. 자, 유한양행이 FDA 승인 받고 나서 115%, 120%가량 급등 나왔습니다. 유한양행이 승인 이후에 이거 재료 HLB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재료예요. 왜? 유한양행은 글로벌 판권이 없거든요. 그죠? 없어요. 근데 HLB는 글로벌 판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FDA 승인 이후에 매수해도 그때부터도 300%, 400%다. HLB는. 저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50% 정도 물량을 들고 있다가 나머지 물량을 추가 매수를 그 시기에 하는 거예요. 확실할 때. 그런 전략으로 펼치면은 좀 더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HLB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HLB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목이 터져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 영상의 댓글에도 딱딱 이해가 신통방통 명료하게 이해가 잘 됐습니다. 딱딱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런 댓글들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시간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HLB에 대한 실시간 대응 또 딱딱도사의 VIP 주도주 섹터 종목 기적의 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기적의 종목 5탄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을 받아보시면 되겠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 텔레그램 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 번호로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문자만 남기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은 이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있으니까 이 링크 누르시고 조인 채널 버튼까지 누르셔서 입장 신청까지 하시고 그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실제로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들어왔는지 입장이라는 문자가 들어왔는지 확인한 이후에 한 분 한 분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